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필요 없지. 추석들 잘 보내셨어요? 네. 아직 집에서 안 올라온 친구들이 좀 있는 모양이네. 오늘은 첫 번째 좀 공지사항이 있는데 아마 다른 수업들도 이제 조금씩 공지사항이 있을 텐데 이런 일이 목요일 날 저녁에 이런 이메일을 받아서 학교에서 갑자기 그저께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불안해. 어제도 이래가지고 수업을 그냥 막 철새처럼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학교가 맥을 되게 싫어해. 수시 입시를 해가지고서 강의실을 못 쓸 테니까 알아서 기어라. 그러면서 딱 근데 우리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 거는 지금 11월 3일, 17일, 24일이 명신과 전체가 전부 못 쓰는 거예요. 여기도 명신과. 그래서 이 3주를 어디서 딴 데서 근데 이제 명신관을 못 쓰게 되면 이 근처까지 다 못 쓰게 돼요. 순원관 무슨 뭐 그래서 과학관밖에 없다고. 그래서 과학관은 어딘지 알아요? 과학관이? 네. 다행이다. 그래서 진리관이 바로 여기 아닌가? 멀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강의실 못 찾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휴강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른 움직여서 그렇게 했거든. 이게 제발 그러지 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중간에 몇 번 이러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 수시 기간 동안에 11월 달에 아주 잔인한 11월 달 과학관 1층이 그나마 그래도 1층이니까 뭐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면 참 재밌었을 텐데 6층에 강의실이 많은데 거기에 참 야 이거 좀 말아 좀.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이거. 쟤는 또 왜 이래? 이거 어떻게 하라고 씨. 아, 나 참.
자, 질문 없죠? 네.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지난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이 기원 오리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얼핏 언급을 했지만 이 루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초의 우리 이 조상. 이것이 이제 이 장에서는 이 루카가 과연 무엇이냐? 원시적인 세포라는 얘기죠. 일단 최초의 세포가 어떻게 생겨났다고 과학자들은 믿느냐. 그래서 일단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이 처음에 생명이 어떻게 이제 발생을 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의 이제 서로 상대적인 대립적인 가설을 먼저 얼핏 살펴보고 일단은 처음에 태동한 그 생명의 기원은 무엇이다라는 그 이론에 대해서는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스판테니어스라고 하는 요 단어 요것이 있었고 그 후에 자연 발생설이 진짜 이 모든 이 과학은 사실은 뭐 어쩌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창으로 보는 과학은 사실은 저 유럽인들이 이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에는 훨씬 더 우리가 지금 막 폄하하는 무슬림 아랍 제국이 과학이 세계에서 제일 발전한 지역이었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서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눈에서는 완전히 이거지 생명체는 전부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죠. 그 후에 조금 있다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생물 속생설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이론이 지금까지 이제 과학자들이 믿는 요 이론인데 첫 번째 그 아이패드 정말 필요한데? 아니. 일단 이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무생물에서 그냥 갑자기 없는 무생물에서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지속적으로 생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적당한 조건이라는 적당한 조건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신이라는 얘기죠. 신. 갑자기 신 왜 나오냐고? 그 신발 말고 나이키 신발 말고 또 The Almighty God 그 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게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겠냐라는 얘기지. 하느님이 전부 다 우리 조물주라는 얘기. 조물주가 만들지 않으면 전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 자연 발생설의 근간에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일 처음에 이 자연 발생설을 아마도 최초로 서양 문명에서 이제 주창을 했던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래 바이탈 히트라고 하는 생체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동양의 무슨 그 사상하고 조금 비슷해요. 무슨 흙, 열, 무슨 뭐라도 네 개의 그 주요 원소로 이 모든 물질들이 생명체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기독교 사상이 여기다 접목이 되면서 모든 생명체는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가나 자연 발생설이 과연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그래서 1960년 이건 아니잖아. 1600
1960년대예요. 1960년이나 아마 1690년이겠지 내 생각에. 뭐 연대야 요거 시험에 내야지 뭐 어떤 연대지.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검색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검색해서 반 헬몬트라는 사람 검색해보면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몇 년도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절대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책을 냈냐면 이 사람이 반 헬몬트라고 이름을 보아하니 아마도 저쪽 네덜란드나 무슨 뭐 그쪽 계통 사람 같은데 국적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레시피라고 해서 그러니까 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책을 냈어요. 쥐를 만드는 방법이라니.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1600년대 지금 나오네. 1690년 뭐 그쯤 돼서 뭐 사실 그 정도 되면 이제 알 만큼 알잖아 사람들이. 그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책을 냈어. 그래서 어떻게 쥐를 만들 수 있느냐? 이 자기의 세탁하지 않은 여러 가지 빨랫감들 있지. 냄새나는 빨랫감들하고 밀가루 조금하고를 같이 넣고 3주 동안 이렇게 다 같이 놔두면 갑자기 쥐들이 여기서 막 생겨난다라는. 그러고는 한술 더 떠서 내가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해서 쥐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클레임을. 이거 요즘 같으면 허위사실죄로 이거 완전히 기소감인데 지금 확실하게 믿었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뭔지 알아요? 의사야. 직업이. 세상에 참.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세무민해가지고서 이것을 따라 해봤을 거예요 집에. 쥐를 먹을 게 없으면 쥐나 키워서 잡아먹어볼까 하고. 농담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일부 선각자, 과학을 하는 일부 선각자들이 새로운 이제 생명체가 어디서 뜬금없이 생겨나는 게 아닐 거야. 생명체는 오로지 원래 있던, 그러니까 이제 부모 없는 자식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생성이 된다는 주장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지. 조심스럽게. 이게. 처음에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뭐야 그런 일이 어딨어? 하나님이 다 만들어줘야지. 네가 뭔데 마음대로 뭐 만들어?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미 있었던 최초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냈던 사람은 프란체스코 레디라는 이태리 사람인데, Esperienze intorno alla generazione degli insetti라고 해서 쥐란다. 곤충을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곤충이 발생하는 방법에 대해서라는 그런 실험을. 그러니까 구더기가 파리가 구더기에서 파리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예를 들어서 그냥 고기를 이렇게 공기 중에 방치하면 금세 구더기들이 여기 구더기가 매것이 구더기인데, 그래서 파리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파리들이 이 구더기가 끼는 것이 도대체 그러니까 어디서 온 것이냐? 저절로 고기에서 발생한 것이냐? 신의 블레싱하에 저절로 발생한 것이냐? 그거 자연 발생설에 의하면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제 원래 있던 기존의 파리가 여기다 알을 낳아가지고서 이렇게 된 것이냐 그러지. 거기에 대한 실험. 이거는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 2학년도 이런 실험은 해가지고서 가서 내도 어떤 과학 경진대회에서도 어떤 무슨 상도 못 받는다 이런 실험은. 그래서 여기다가 치즈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요걸 살짝 덮으면은 자기들 말을 아무도 어떠한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종이로 덮으니까 깔끔하게, 더더군다나 훨씬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는 이유는 오염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물 속생설. 물론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고 하지만 실험치고는 너무 사실 여기에 허점이 많은 그런 실험이지. 이거를 소위 말하는 자칭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험을 딱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실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놈들아 하고, 드디어 종결자가 한 19세기 말경이 되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그 종결자 누구냐, 그 유명한 루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우유만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환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백조 목이 이렇게 우아하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부러진 이게 목이 있는 긴 플라스크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불로 고안을 해내 가지고서 요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요 자연 발생설이 틀렸다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입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미생물학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통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실제 사진인데 자기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 루이 파스테르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런 뭐 오염 실험, 뭐 자연 발생설을 틀렸다는 걸 입증한 실험을 한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이분의 업적은 뭐냐면 백신을 처음으로 예방 접종을 처음으로 고안을 해서 엄청나게 무수한 생명을 그 이후로 살린 거 아니에요, 이제 파스테르가. 그래서 우유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유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플라스크에다 기존의 플라스크에다가 이런 고기 국물 같은 거, 고기 국물을 이제 플라스크에 놓고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금방 좀 있으면 뭐 세균에 오염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목 주위를 이렇게 가열해서 징 늘어뜨려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다 끓이면 일단 여기에 처음에 들어있었던 모든 오염 물질은 멸균이 돼가지고서 공기는 전부 방출이 됐으니까 이 안은 일단은 상태가 좀 깨끗한 상태가 되겠지.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기에 외부에서 어떤 세균이 침입하지 않는 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절대로 어떤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다가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다 이제 마개를 덮어가지고서 그럼 놔두면 평생토록 사실은 통조림이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멸균시킨 다음에 깡통 놔두면 그런데 이제 파스텔은 이것보다 조금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지고서 이걸 그대로 내버려뒀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여기다 뭐 플라스크로 막을 거면은 여기다 그냥 끓이지. 그런데 이렇게 S자형으로 휜 이런 목을 가진 플라스크를 지금 고안해낸 이유는 여기다가 이제 트랩을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가만히 여기다 놔두고 뚜껑을 그대로 열어놓으면은 공기 중에서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 세균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여기서 끝난다. 여기서 전부 트랩이 되고 더 이상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제 그러면 요 동네까지만 이제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방치를 해둬도 몇 년이 돼도 얘네들이 오염이 안 되는 거라. 희한하네. 이렇게 열어놨는데도 웬만한 경우는 그냥 열어놓으면 그냥 전부 다.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왜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천재성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것을 뚜껑을 열든 말든 그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생기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다라는 것을 입증을 확실히 못 해주잖아. 공기 중에 있는 걸 어디서 포집을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잡아가지고서 야 봐라 여기 세균 있잖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 그놈들을 어떻게 잡아놓을까? 여기다 잡아놓자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세균들이 전부 있다는 것은 보여주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여줄까 이거 이제 이러면 되지. 살짝 한 번만 기울여 주세요. 그럼 싹 접촉을 하는 순간 아마 30분 안에 오염이 돼버린 거든. 결국 그러니까 여기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before and after로 이렇게 보여주면 결국 그래서 여기를 오염시켰던 그런 미생물들은 결국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저 공기 중에서 외부에서 왔던 오염물질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연 발생설. 예. 먼지는 위로 플라스틱 위로 못 올라갈 수도 있고 세균은 올라갈 수 있고. 세균이 다리가 있나? 벌레는 다리가 있지만 벌레는 몰라요. 만약에 거기 조금 큰 벌레가 사실 날파리 같은 애들이 들어왔다면 큰 문제 맞아요 사실. 근데 무슨 신의 가호가 있었는지 날파리는 안 들어왔나 봐. 사실 그렇잖아. 아주 좋은 지적인데 날파리가 잉 날아다가 오케이 하고 팡 해서 그냥 이 한번 불사르자고 여기다 한번 발 담그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오염. 근데 그런 거 없이 한 마리의 날파리도 없이 모든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 걔네들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딱 첨착이 되면은 더 이상 자기들이 발이 액체가 있어야 그 세균들은 액체가 있어야 같이 이제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꼬리가 있거든요. 걔네들 꼬리로 헤엄쳐서 갈 수 있는데 이런 드라이한 맨바닥에서는 세균들이 기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벌레가 없었다는 게 참 희한한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그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진짜 편지 써서 왜 벌레는 안 들어갔을까요? 하고 벌레가 고기 냄새 맡고 그냥 환장을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야. 조그만 날파리들 있잖아요. 내 방면에도 조그만 뭐 사과 하나만 먹어도 날파리들이 막 끼는데 이 고기 국물을 맞아 좋은 지죠. 어쨌든 포인트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좋아. 그러면 이제 생물 속생설 이제부터 생물 속생설이야. 생물 속생설로 가는 거야 하고 좀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문제가 생겨. 그러면 얘는 다 좋은데 얘는 어쩌라는 얘기야. 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 분명히 생물 속생설이 맞는 것 같은데 최초의 생명체는 누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는 하느님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했다고 할까? 그게 사실은 요즘 새롭게 이제 개정한 창조론의 개정 창조론자들의 말이지. 어쨌든 근데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구라를 풀어냈느냐 하면은 자 처음에는 일단 자연 발생이 됐다. 신이 만든 건 아니지만 저절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자연 발생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최초의 자연 발생이 됐다는 요것을 우리는 이제 지난 장에서 루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태초의 우리 조상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이게 말이 되지 안 되는 게 처음에 한 번 됐으면 한 도둑질 한 번만 하고 끝나나? 한 번 하면 계속 하고 싶어져서 계속 해보지? 근데 한 번만 도둑질하고 그 다음부터 개과천선해서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이게 엄청난 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외에는 얘기를 할 길이 없잖아요 이 과학자들이. 그래서 일단은 딱 한 번만 자연 발생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자연 발생이 된 생명체가 쭉 퍼져나간 거다. 중간에 무슨 조화를 벌여서 그 다음부터는 내 밑으로 자연 발생하는 놈들은 다 죽어라고 아마 했나 보지.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 장에. 정말 그럴듯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진화론을 두 개로 이제 분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일단 처음에 화학적 진화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소위 또 유명한 다윈이 얘기한 진화론이 두 개가 양립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론을 전개를 한 건데 일단 이 두 개가 왜 이렇게 필요한 거냐? 강조를 했듯이 생명체라는 건 참 희한하게끔 이 두 가지를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생명체를 봐도 공통성, 똑같은 것을 통일성이라고 유니티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다양한 이것을 한 번에 때려잡을 수 있는 이론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화학적 진화와 다윈 진화를 같이 접목을 시키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 이 생명체가 통일성과 다양성을 다 같이 가지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론을 내하는 그 전제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화학적 진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최초의 생명체. 제일 처음에 이 생명체 우리가 루카라고 부르든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그냥 무로부터 무생물 소위 말하는 특히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무슨 무생물을 얘기하는 거냐? 무기물질을 얘기하는 거지. 흔하게 떠돌아다니는 그 무기물질들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뭔가 논리를 그럴듯하게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 화학적 진화라는 이론 밑에서. 일단은 첫 번째 이 화학적 진화라는 것을 일단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게끔 창시를 하게 된 이론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아요. 20세기 초반에 이 러시아의 오파린이라고 하는 요 과학자가 배우를 하지 그랬어요. 과학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요 가설을 제시를 했어요. 뭐 그다지 중요한 가설은 아니고 이것이 정확한 가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이라는 메리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일단 뭐가 뭉친다 저절로 뭉치는 이건 사실인 것이
이 물 안에 이 물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은 한 몇 번을 한 두어 번을 얘기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물하고는 절대로 떼어낼 수가 없는 물은 도체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 안에서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듯이 이 모든 물질은 사실은 두 개로 갈려지는 거지. 물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수성 물질, 물 극혐하는 소수성 물질, 이 두 가지 분류로 가려지는데 그래서 그것들에 의한 여러 가지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특수한 물질들은 예를 들어서 단백질 분자다라든가 그런 분자들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어떤 이상한 막을 형성을 한다는 거죠. 마치 세포인 양, 세포 비슷한. 그래서 이런 막으로 둘러싸인 이 단백질 결국 유기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복습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명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유기 고분자 화합물들이 네 가지가 뭐라 그랬지? 하나는 탄수화물, 두 번째는 지질, 그 다음에 단백질, 네 번째 마지막이 핵산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물하고는 도저히 양립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물하고 맨날 이렇게 떼어진 그런 물을 극혐하는 성질의 물질은 딱 한 종류 지질, 기름. 그 나머지 셋은 물하고 다 같이 잘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막 덩어리가 진 마치 세포도 아닌 것이 세포처럼 유기물들이 떡처럼 이렇게 진 것을 코아세르베이트라고 이름을 짓고서 이것으로부터 아마 생명체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탄생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론인데 물론 옳지 않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그래도 장하다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론의 이 논리적 전개는 뭐냐면은 결국은 첫 번째 무기물이 단순 유기물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지. 무기물에서 단순 유기물을 저절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조차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 이론적으로. 왜? 무기물이 단순 유기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자발적 반응이에요? 비자발적 반응이에요? 비자발적 반응이지. 에나볼릭, 동화작용이잖아. 비자발적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모순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얘기인데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서 뭐 한 번 한 도둑질인데 까짓 거 그냥 알게 뭐냐고 앞면 완전히 몰수하고 이전 단순 유기물 중합체까지 훨씬 복잡한 이건 뭐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는 어이구야 이제는 완전히 이런 그러한 유기물 복합체들이 아까 얘기한 단백질이라든가 지질 뭐 그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또 막 뭉쳐가지고서 야 일로 와 자가 복제 물질 너 이리 와 나 이제부터 원시 세포야 이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분열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누구냐 이 루카라고 하는 이게 탄생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나 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도대체 이론적으로 안 되잖아 이게 일단라고 특히 이제 저 창조론을 주장하는 기독교 계통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겨서 세포가 처음에 생겼다고? 일단 너 물리학이라도 들어보기를 한 거야? 연력학 제2법칙 들어봤어? 하면서 이거 안 되는 얘기잖아. 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공부 좀 하고 와. 연력학 제2법칙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연력학 제2법칙이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연력학 제2법칙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지만 요 작은 요 군대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저절로 세포를 하나를 만든다. 엄청나게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반응이지만 이것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소척새를 죽이는 건 아니지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은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의 총합은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문제는 어떻게 저절로 여기다가 에너지를 주입을 하느냐. 누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 여기 옙다 에너지 주는 것도 아닌데 주유소에서. 그런데 어떻게 에너지를 여기다 딱 주입해서 이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지느냐라는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주로 이제 무기물질들이거든요. 메탄가스라고 하는 메세인이나 뭐 암모니아, 무슨 물, 수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물어서
아주 간단한 유기물 비스무리한 것들이 이제 처음에 단순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아미노산이라든가 무슨 조금 이따 볼 리보스 아데닌 뭐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인지질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저절로 만들어 복잡한 유기물이 이렇게 간단한 유기물에서 이것들이 전부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너지를 특수하게 주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엔 유기물 복합체, 원시세포 뭐 이렇게 쭉 이 원시세포 안에 중간 단계에 뭐 코아셀브레이트가 뭐 개입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겠고 뭐 이런 얘기예요. 과자 찌꺼기 얼굴을 보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 얼굴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여기 카메라가 좀 꺼져 있어요. 이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디스플레이를 가서 이걸 스케일드로 바꾼 다음에 이제 됐다. 다시 돌아가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얼굴이 없는 동영상이 나왔을 거예요. 그거야 뭐 상관없지.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가는데 이 단계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비자발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 막이 형성이 된 다음에 막 안에다가 중요한 것은 막 안에 이거 역시 첫 장에서 얼핏 강조를 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유기물이 됐다가 유기물이 훨씬 더 유기물의 중합체인 폴리머가 돼서 그들이 막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그런데 이 폴리머 중에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하냐면 여기에 자가복제라고 하는 셀프 레플리케이팅 하는 자가복제가 가능한 물질이 들어있어야지 이렇게 막이 딱 둘러쳐졌는데 이 안에 그 자가복제가 가능한 물질이 없게 되면은 그동안 즐거웠어 하고 한 30분 놀다가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정말 대박을 쳐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을 쳤는데 갑자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정체 불명의 이 물질이 자가복제를 할 수 있는 물질이 여기 안에 들어온 게 확인이 되면 이제 나는 천년만년 대대손손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가복제 그 기회로 인해서 세포 분열을 할 수 있고 계속 그게 바로 생명 최초의 발단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도가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저절로 막 이렇게 했다가 막들이 둘러쌌다가 그런데 그 얼마나 수많은 막들이 둘러쌌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꽝이야 또 꽝이야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 어쩌다가 하나가 이게 딱 돼가지고 됐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막을 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인지질 이중층 막이라고 하는 영어로 한국말로 좀 이런 걸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인지질 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하는 인지질 이중막의 이 모델링을 한 구조예요. 이렇게 모델을 하면 이렇게 생겼거든. 인지질에 관한 그림은 보여드렸잖아 지난번에. 이것들이 이중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도 이렇게 왜 그렇게 생기는지 얘기를 했지. 이 물 안에서 이쪽도 물이고 안쪽도 물이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허여멀건하게 있는 요 부분은 지금 지질들 소수성 물하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요 바깥에 이렇게 지금 콩나물 머리처럼 노란색으로 지금 보이는 이 인들이 물과 접촉을 해주면서 어딜 감히 이렇게 야 나랑 얘기해 들어오려고 그러면 나랑 얘기해 이들은 친수성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저절로 생긴다. 이것은 누구도 감히 태클 못 거는 거죠. 이거는 물에다가 이런 식으로 55,000개 예를 들어서 인지질을 뿌려놓으면 저절로 이렇게 쭉 생겨버리는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비극성. 그래서 극성과 비극성이라는 요것이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전하, 차지 상가마마 전하가 아니라 이 차지를 띠는 전하를 띠고 있는 음극, 양극 이런 것을 띠고 있는
것들은 언제나 극성을 띠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극성 물질이 있는 곳은 물과 친수성이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여기는 전혀 그러한 전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비극성인 꼬리라고, 그래서 인지지라고 하는 분자의 하나의 특이한 현상은 바로 이렇게 극성인 머리와 비극성인 꼬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이제 머리 부분 친수성이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화두로 나오게 되는 모든 물질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 이 물질 친수성이요? 이 물질 소수성이야. 왜냐하면 막이 생겼기 때문에 세포 막이를 통해서 친수성 물질들은 일단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막이 차단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요 중앙에 있는 소수성 이중막이 베리어를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친수성 물질들로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오로지 그 안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은 전혀 극성을 띠고 있지 않은 소수성 물질들만이 마음대로 마치 투명 인간처럼 벽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근데 이 소수성 물질들인 거는 결국 기름 계통의 물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3장에서도 훨씬 더 자세하게 볼 텐데, 그러한 일단 차별화, 구분화가 여기서 세포막이 이런 식으로 화학적 성질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발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할 때 바로 이 자가복제 능력을 가진 물질,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것이 있어야 바로 이러한 우리가 유전 현상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 이제 나의 유전자다, 유전체다, 가져라 하고. 그러면 이 자가복제 물질이 결국 우리가 DNA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DNA가 자가복제를 왜 탄수화물은 안 되고 DNA는 자가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그 이유를 이제 이 장에서 살펴볼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이 화학적 진화가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화학적 진화. 자, 여기까지 잘 봤지? 이게 바로 화학적 진화의 이론이야 하면서,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겨난 것이야 라고. 어쨌든 최소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화학적 진화는 딱 한 번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통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딱 한 번 일어났으니까 이 모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처음에 만들어진 이 화학적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초의 생명체의 후손들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점들을 담고 자식들이 부모 닮듯이. 그래서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일단 아까 얘기한 이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한다라는 얘기, 이거 에너지 준위 측면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에너지를 갖다가 집어 넣어야만이 그런데 이제 특별한 환경 조건, 여기서 에너지를 딱 주입하면 가능한 것이야? 예, 맞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떠한 특별한 환경 조건이냐라는 얘기지. 그것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다양한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생각을 한 끝에 사실은 잘 정립된 이론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특별한 조건이라는 것이 특히 예를 들어서 아주 해저 바닷속에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용암 근처라든가 그런 데서는 아주 그런 것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조건이다라는 이론들이 요즘 이제 잘 정립이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태초에 생각을 할 때, 태초가 아니라 이 이론들이 마구 계속 발전을 하는 단계에서 사람들이 특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환원적 대기 환경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원시 대기라고 할 때 원시 대기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대기하고 뭐가 다르지 이제? 원시 시대 우리가 지금 있다가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30억 년 전, 40억 년 전으로 탁 갔다고 칩시다. 지구에 딱 떨어졌어. 타임머신 타고 딱 등장했어. 자, 우리는 어떻게 될까? 5분 만에 죽어. 왜? 산소가 없네. 들이마셨는데 들이마신 거 전부 지금 암모니아, 메탄가스만 들어왔죠. 산소가 없어요. 하나도. 그럼 우리는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시 대기에는, 지구상에. 그래서 그 산소가 없는 대기를 우리는 환원적인 대기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산소는 어디서 나온 게요?
한 20억 년 전쯤 있다가 기다려. 20억 년만 기다려. 내가 산소 맹글어 줄게 하고 그래서 기다리다 목이 빠져서 죽은 친구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태초에는 산소가 전혀 없었어요. 왜 이것을 환원적 대기 환경이라고 얘기하냐면 산소가 있으면 무슨 화학 반응이 발생하냐면 산화작용이 발생하죠. 산화작용이라는 게 사실 뭐 그 산화작용 때문에 우리를 노화를 이제 진행을 시키고 하는 산소가 굳이 좋은가? 산소 사실은 제일 골칫덩어리예요. 산소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산소를 뭐라고 이제 규정을 지을 수 있냐면 전자에 대해서 욕심이 제일 많은 놈. 산소가 있는 곳은 일단 어디 남는 전자 없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무조건 약간 만만해 보이는 전자만 있으면 가서 너 전자 내놔 하고 뺏어가고. 그래서 산소가 여러 가지 우리 세포막을 파괴시키고. 활성산소가 뭐예요? 이 활성이 엄청나게 높은 산소가 활성산소야. 왜 활성산소를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느냐? 아무나 비집고 가서 막 파괴를 시키거든. 왜냐면 전자 내놔 하면서 멀쩡하게 있는 화학 물질이 전자를 뺏기면 어떻게 돼? 하고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소가 사실은 엄청나게 모든 것을 분해 파괴시키는 주범이 사실은 산소라고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 산소가 없는 환경은 얼마나 평화스러운 환경이겠어. 그것을 우리는 환원적 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원적 대기에서는 이 동화 반응이 훨씬 더 쉬웠어요. 물론 그 환원적 대기 환경에서도 동화작용을 일으키려면 에너지를 물론 주입을 해야지, 당연히. 하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것은 생각하기가 쉬운 그런 환경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특히 그러한 데서 어디가 가장 최적의 조건이냐? 특히 원시지구의 가장 바다 밑에 심해에서 생명이 아주 특별한 조건에서 용암에서 가스가 분출하는 그 근처에서 아주 특별하게 이제 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기보다 일단 그러한 식의 화학적 진화를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견해가 요즘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바다 밑에 가면 이렇게 열수구라고 해서 이렇게 막 가스들이 치솟고 있는데 이 근처에서는 특히 이런 에너지가 특별하게 주입되기 되게 쉬운 구조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뭐 다양성이란 건 일부 과학자들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모든 최초의 생명체는 외계에서 날라온 거야 하고 뭐 쉬운 이러면 일단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남한테 떠맡기는 거지. 그러면 그 외계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라고 또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고민하긴 싫은데 일단 외계에서 온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뭐 딱 오는 사이에 여기 박테리아가 세균이 묻어온 거야 라고 뭐 거기에 대한 또 일종의 뭐 그것을 이제 지지하는 여러 가지 또 증거도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외계에서 누군가가 왔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사실은 루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의 루카가 아니라 사실은 몇 개 서로 다른 루카들이 있는지 또 알게 뭐예요. 바닷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갑툭 튀 루카, 그 다음에 우주에서 갑자기 딱 내려온 슈퍼 마리오 루카, 뭐 이런.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그런지도 몰라라고. 옛날에는 루카가 딱 하나인 줄 믿었는데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지. 아니야, 루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야. 라고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서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안 돼 있잖아. 우리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은 외계인이었다라는 또 이상한 또 가설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듯이 참 뭐 이론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고, 어쨌든 거기까지가 화학적 진화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 그 루카, 단 하나의 루카 또는 뭐 여러 개의 루카든 간에 그로부터 이제 모든 현존하는 생명체들은 이제 다 그들의 후손이라는 얘기지. 문제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처음에 그런 저절로 만들어졌는데 왜 이제는 안 되는 거야? 루카 지금도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왜 지금 안 보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이제 그게 제일 큰 사실은 아킬레스 건이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이제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대기. 옛날에 환원적 대기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왜 안 되는지 알아? 산소 때문에 안 되는 것이요 라고. 뭐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100% 그것을 증명을 어떻게 하지? 라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 그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될까? 그래서 일단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바로 그 이론이죠. 자연선택. 자연선택이 여러 가지 이 다양성이 원래 존재하는 다양성들 중에서 누군가를 골라가지고서 그러면은 뭐가 생겨? 종분화가 생기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계속 멀어져서 점점 더 멀어져가지고서 그래서 처음에는 대충 전부 다 너나 나나 뭐 대충 같았는데 이렇게 각각의 특이한 서로 범접할 수 없는 격리가 된 종들이 이렇게 계속 퍼지게 됐다라는 엄청나게 많은 종들로 그것이 다윈의 그러니까 바로 이게 다양성 생명체의 이제 두 가지 특성인 통일성은 화학적 진화가 설명을 해주는 거 루카에 의해서 다양성은 이제 다윈 진화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봤죠 지난 시간에 이거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 다양성의 궁극적인 근간은 뭐냐라는 얘기죠. 자연 선택 물론 자연 선택이지만 그 자연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자연이 어떤 새로운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원래 깔려 있는 이 잠재적인 다양성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종국에 가서는 유전자 수준에서 만들어져야 된대요. 유전자는 아니 왜 처음에 루카라고 하면 루카의 자손이면 루카의 자손을 낳고 이렇게 하면은 이 유전체 입장에서 보면 DNA의 염기 서열은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달라지는 거야 이게 왜 달라졌겠어요? 요것 때문에 돌연변이 때문에 달라진 거지. 돌연변이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오늘은 못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좀 이따 나오겠지만 돌연변이가 가만히 뭐 어떻게 이거 안 하고 막 커피 안 마시고 그런다고 돌연변이 안 생기는 거야. 절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돌연변이는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그 저절로 생기는 그 돌연변이 덕택에 유전자들이 조금씩 다양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돌연변이가 뭐야? 좀 더 엄밀하게 이제 정의를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미팅 나갈까 봐. 돌연변이란 무엇이냐? 유전자 염기서열의 변화. 염기서열이라는 얘기가 이제 뭔지 얼핏 대충 감은 잡힐 텐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훨씬 더 이제 친근하게 다가올 염기서열 이게 뭐지? 어쨌든 유전자의 지난번에 봤던 우리가 휴먼 지놈 시퀀싱 프로젝트 뭐 그런 걸로 이제 막 봤던 그거야. 그 서열들이 각각의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이 변화가 왜? 이런 돌연변이 때문에 그 염기서열이 변화가 된다는 그런 사건을 돌연변이 또는 아예 통째로 어떤 특별한 지역의 큰 지역이 염색체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것도 역시 돌연변이지. 그러면 둘 다가 결국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변화가 하든 염색체의 구조가 어떤 또 훨씬 더 큰 스케일로 변하든 둘 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돌연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냐. 둘 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유전자가 변하는 거죠. 유전자의 예를 들어서 성질이 변하거나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유전자의 발현의 양상이 변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형질이 달라지는 거지. 우리의 형질은 결국 뭐냐? 유전자가 결정해 주는 거지. 그 유전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게 되면 어떤 특정한 형질이 발현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성장 호르몬의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되면은 이렇게 키가 크고 엄청 등치가 크게 되는 거고 성장 호르몬 유전자가 조금만 발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자학하나? 뭐 괜찮아. 그래서 결국 유전자 발현의 그 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무조건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발현의 양의 차이도 그렇게 어떤 개개인의 형질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그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화학적 진화? 좋아. 화학적 진화 루카. 그러면은 최소한 뭐 원시 대기하고 지금 대기하고 그래서 무슨 뭐 산화적 무슨 환원적 대기 그래서 요즘은 안 만들어진다고? 최소한 그럼 니들 실험실에서는 만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얘기죠. 바깥에서 세상에 자연적으로 새로운 루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까짓거 좋아. 뭐 니들 말 맞다나 지금은 환원적인 대기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니네 실험실에서는 뭐든지 마음대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실험실에서는 이거를 입증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된다면은 니들은 완전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혈세만 계속 빨아먹는 아주 무슨 거짓말쟁이들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이것을 입증을 한 사람이 1953년도에 완전히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이 스탠리 밀러라고 하는 이분이 이러한 뭐 방전관이라고 하는 이상한 뭐 도구를 자기가 기구를 고안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서 이 저절로 이 화학적 진화가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이제 증명을 했어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1953년도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시카고 대학에서 대학원생이었어요.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이었어요. 이분 밑에서 헤럴드 유레이라고 하는 지도 교수 밑에서 엄청난 늦가기 학생인가 보지? 더 교수보다 엄청 늙었어. 가 아니라 헤럴드 유레이 이분 자체가 노벨상을 받은 엄청 유명한 화학자인데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이고 이거 53년도에 이거는 아마 나중에 이 밀러도 이 이후에 떴을 거 아니야. 이제 밀러도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그때를 기리면서 사진 한번 한 장 찍으시죠 했을 때 사진이겠지.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당시에 이런 사진이 남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밀러 유레이 실험이라고 하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이 밀러라는 사람은 그때 대학원생인데 한참 새파란 20대 대학원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반원적 대기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여기서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걸 직접 자기가 고안을 해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별거 아니야. 아주 간단한. 그래서 이거지. 이 방전 여기다 전기를 고전압 전류가 흐르게 하는 여기다 무엇을 집어넣고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수증기하고 H2O 수증기하고 기체의 상태로 그다음에 메탄가스, 암모니아, 그다음에 수소. 여기가 바로 딱 원시 대기의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대기 상태였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요것만 넣고 그러니까 완전히 환원적인 대기죠. 이제 산소 없잖아요, 여기. 거기다가 이제 고전압 전류가 흐르게 했어. 왜 이랬을까요, 이거? 번개 치는 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번개가 침으로써 그 에너지가 여기다가 저절로 주입이 돼서 혹시 어쩌면 무엇을 찾기 위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완전히 전부 무기물들 아니에요. 이 무기물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꽝꽝 번개 친 다음에 비 흐르고 해서 식혀야지 여기서. 식힌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받아내는 거지. 콜렉션을 해갖고 혹시 여기에 유기물 이슈? 하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진짜 있으면 이제 대박이 치는 거죠. 그럼 맞잖아. 내가 처음에 시작한 물질은 요것뿐인데 여기서 갑자기 어디서 났겠어 이게. 다 막아놨는데.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준 거는 전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유기물 중에서도 특히 무엇을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겠어요. 이 많은 유기물들 중에서 이 중에서 혹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밀러는 개인적으로 바랬을까? 탄수화물? 배고파요? 지질? 단백질? DNA? 뭐 사실 다 많은 얘기 다 봤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미노산을 특히 보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아미노산을 보고 싶었을까? 아까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단백질이 사실은 제일 궁금했던 물질에 보고 싶은. 왜냐하면 이 모든 생명체들이 사실 있기 위해서는 이 생명체 안에서 효소가 없으면은 그 어떠한 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효소가 일단 저절로 생겨나야 되는데 효소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럼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겨나야 돼? 아미노산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결국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20개의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자기들끼리 이합 집산을 해서 막 무작위로 배열을 해서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개라는 얘기는 아닌데 훨씬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몇백 가지 될 거야 아마. 하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하는 아미노산은 이상하게 20개밖에 없어요. 그 20개. 어쨌든 그 중에 하나만 뭐 발견되면 일단은 성공한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오리지널 그 방정거는 아마 나중에 복제한 레플리카겠지. 그게 이것을 이제 단순 무기물로부터 저절로 유기화합물이 합성되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특히 아미노산이 이제 관심 사안이었는데 보니까 진짜로 이 화학식 이거 다 외우기 쉽잖아요. 이거는 금방. 이건 다 외우면 뭐 충분히 뭐 시험에 나왔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쓸 수 있겠죠. 괄호 쳐놓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바둑 복기 하듯이 밀러가 이거 만들었다고 이제 딱 보여주니까, 아, 이게 그러면 이렇게 했겠구나. 밀러가 이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식으로, 이런 단계에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야 라고 추론을 하는 건지, 나중에. 결국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은, 가장 이 중에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고, 물론 뭐 복잡한 화학식 지금 알아서 뭐하게, 이런 거 미팅 나가서 얘기했다가 금방 퇴짜마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미노산, 아까 얘기한 그 20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이거든요. 제일 간단한 종류의 아미노산, 이게 하나 뚝 생겨난 거라 이제 거기서. 야,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큰 대박을 쳐서 큰 성공을 했잖아요. 실험을 해서 자기가 논문을 딱 썼어. 혼자 만들어서 혼자 논문 써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한 거야 이제. 그래서 딱 논문 써서 이제 출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과학 유명한 여러 가지 과학 저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출간을 하려고. 그럼 출간을 하려면 이제 지도 교수한테. 그러니까 출간할 때 그 논문에는 자기 이름과 지도 교수 이름을 동시에 같이 딱 써놓고 같이 출간을, 저자로서 공저자로. 그래서 아침에 그 교수님이 출근하셨을 때 딱 책상한테 미리 딱 갖다 놨다고. 교수님 딱 보고, 이거 뭐냐? 이제 그때서야 설명을,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보더니, 야, 근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 이름 거기 들어가 있냐? 지워, 내 이름. 난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너 혼자 이건 다 한 건데. 너 혼자 모든 이 크레딧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그것은 다 갖고 가자. 정말 수고했다 그동안. 아주 이거 훌륭한 업적인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즘 이 생명과학계에서 제일 최고의 권위로 치는 잡지가 사이언스라는 잡지하고 네이처라는 잡지요. 두 개가 한번 그 둘 중에 하나에 논문을 내는 사람은 완전히 평생이, 조금 이 과정에서 평생이 보장이 돼요. 근데 그 정도로 프레스티지한 저널인데, 그 급의 그런 저널에다가 이제 냈어. 이제 딱 거절. 뭐야? 웬 밀러? 웬 듣보잡? 또 딴 데다 또 냈어. 밀러? 웬 듣보잡? 여러 군데를 전부 다 냈는데 전부 거절당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겠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아무리 미국이지만 1950년대 결국 이런 식이야. 그러한 벽을 뚫고 나가긴 힘들다는 얘기죠. 뭐 어떤 그 결과의 내용보다 누구냐라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뭐 듣도 보도 못한 위기냐.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여기저기서 거절을 당하니까 지도 교수님이 드디어 이제 뚜껑이 열리신 거지. 내 이름 너 이제 넣자마자 그냥 네네네네 그래서 통과가 돼서 아주 유명한 잡지에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 또 일화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후속 실험, 언제나 카피캣들이 따라오게 마련이지. 누군가가 성공을 하면 그것을 똑같이 살짝 뭐만 바꿔가지고서 따라하는 카피캣들이 쫙 후속 실험들을 여기저기서 해가지고서 이것을 굳이 이제 과학계에서는 폄하할 것은 아닌 것이, 과학과 소위 말하면 예술가, 거장 예술가와 거장 과학자의 큰 차이점은 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거장 예술가의 업적, 예술 작품, 무엇을 우리는 예술가의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꼽습니까? 누군가가 무엇을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가 음악을 딱 만들어낸다든가 뭐 했을 때
심지어 요리를 만들어냈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건 정말 대단한 업적이야라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을 막 떠받드는 그 업적은 무엇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하지? 다른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그 누구도 이것을 감히 똑같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최고로 치잖아. 과학에서는 만약 그랬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누군가가 무엇을 또 과학 업적을 딱 넣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어떻게 했어요? 하고 했을 때 아까 얘기처럼 무슨 뭐 마우스를 만드는 레시피 이렇게 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따라해보니까 안 돼? 그럼 이건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사기과학자들이 들통나는 그 요인입니다. 황우석 박사들 위시해서 사이언스에 내면 뭐해? 다른 사람이 똑같이 재현을 이렇게 그대로 과학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그것은 뭐 어떤 특별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절대 안 되는 것이. 내가 일단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라고 발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해도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죠. 만약 그게 안 되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 너 잘못한 거야 이거. 라고. 그래서 막 들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황우석 박사도 여러 다른 세계 유수한 다른 실험실에서 똑같이 해보니까 재현이 안 되는데? 너 거짓말한 거 아니야? 뭐 하고 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황우석 박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많아요. 그런 식으로 뻥치는. 일단 처음에는 그냥 유명세를 타다가 그래서 전부 들통이 나서 다 사그러져 버리는 이게 차이거든. 결국 그러니까 다른 연구자들의 후속 실험들을 계속 따라가는 거지 똑같이. 그래서 이제는 아까는 밀러는 처음에 딱 한 가지 아미노산만을 이제 20개 이것을 우리는 표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단백질 합성에 참여를 하는 그 아미노산들을 표준 아미노산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몇백 개 다른 아미노산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탄수화물을 위시한 여러 가지 다른 유기 물질들이 전부 다 합성이 됐어 이제 실험실에서. 그러면 이제 끝난 얘기지. 봤지? 최소한 실험실에서 이 단계 이거는 되는 거야 라고 까불지 마 라고. 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오히려 발목 잡는 얘기일 수도 있어. 사실 이거는 환원적 대기 밀러가 처음에 실험을 했을 때만 해도 이것이 아주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을 상실하잖아. 이제 이거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해볼까? 슬슬 조금 조건을 이제 근데도 돼 이제. 좀 환원적 대기가 그다지 뭐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아. 조건만 잘 맞으면. 이제 문제는 그러면 조건만 잘 맞는 바깥에서 왜 새로 안 생기느냐 말이야 라고 이거는 이제 대답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서 심지어 원시세포까지도 실험에 성공을 했어 이제. 원시세포까지도. 하지만 원시세포는 원시세포일 뿐이지. 그것이 여기서 이 루카가 되는 데까지는 엄청나게 큰 갭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원시세포에서 루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루카가 합성이 실험실에서 된 것이 보고가 됐느냐? 돼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이게 벌써 뭐 얼마나 긴 세월 동안 53년도에 처음으로 근데 지금 2018년도에 지금 아직도.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원시세포 비슷한 세포가 심지어 RNA를 막 흡수를 하는 이런 장면.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그 유명한 과학 잡지 표지 모델이 이런 게 나가는 거지. 야 봐라 이런 거 만들어냈더라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원시세포 비슷한 것은 이 안에서 대사작용이 아주 기본적인 당 대사작용이긴 하지만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요즘 뭐 다 된 거지 뭐 이제. 그냥 생명체는 저절로 다 만들어지는 것이야라고 갔는데 이제 사례가 없는 거지 이제. 거기서 끝. 그러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있어야 되나 보다. 여기서 이걸 넘으려면 역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끔 이제 막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어쨌든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분야가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떠한 새로운 생명과학의 분야를 만들어내냐 하면은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필요한 것을 인공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자 해서 결국 옛날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생명과학의 새로운 분야가
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합성 생물학의 여러 가지 이 관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식으로 무기물에서 이런 식으로 단순한 유기물 원시세포까지는 만들었는데 그 원시세포가 복제를 마구 하면서 이제 막 새로 막 진화를 하는 제대로 된 세포까지는 아직 못 만든 성공을 한 예가 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걸 하는데 어쩌면 될 수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막 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막 경제난 닥치고 여기저기 실업난에 닥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겠다고 돈 달라고 연구자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누가 줘 그거. 너 지금 합성생물 뭐 그런 거 하고 지금 세상에 바깥에 어떤 그런 연구비는 전부 다 이제 제안을 하면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무슨 연구를 해요.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가능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암 환자보다 암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수가 10배라는 10배예요, 10배. 그래요. 왜 암에 그래 전부 다 매달리는데 암이 중요해서 물론 중요하지. 암 연구한다 그러면 돈 많이 주거든. 왜냐면 엄청나게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거기다 투자 막 하고 싶어하는 거기다가 암 연구하는데 돈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이런 원시세포를 만드는데 원시세포가 루카로 발전하는 그 단계의 연구를 하는데 뭐 하면 참나 집에 가 하고 돈 안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그렇게 할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탑 투 바름으로 들어가. 그럼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데 위에서부터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빈 껍데기 세포, 망만 있는 세포에다가 유전체를 만들어 유전체를 합성할 수 있죠. 요즘은 할 수가 있거든요. 유전체를 간단하게 합성해서 그 빈 껍데기에다 주사 넣듯이 하고 나서 걔네들이 직접 살아있는 세포로 활동하고 분열하고 복제하고 분열하는지 보자. 그래서 돼? 이거는. 그래서 인공세포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공세포. 또 누구겠어?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 데는 꼭 이 친구가 개입이 돼요. 이 사람 어디서 봤죠? 인간 유전체 게놈 프로젝트 할 때 미국에서 10년에 걸쳐서 막 삽질하고 있는데 딱 등장을 하더니 나는 3년 안에 하가서 하더니 3년 안에 한 친구 바로 그 억만장자 크레이그 벤트라는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인간 유전체 게놈 프로젝트를 완전히 거의 말아먹을 뻔한 이 사람이 만약에 3년 안에 하고 과학자들이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거. 지금 완전히 이 모든 유전체들은 다 직거되는 거야. 인간 유전체는 자기가 다 특허 걸어가지고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공세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심지어 이건 뭐야 지금 이 사진에 나온 거 이건 작년 사진인데요. 작년에 사이언스 잡지에 나온 사진인데 이게 버전 3예요 벌써. 1, 2는 버전 1은 거의 한 10년 전에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최초의 물론 원핵 세포이긴 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최초의 인공적으로 합성된 원핵 세포예요. 자기 마음대로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껍데기에다 있어. 그러니까 온갖 희한한 일은 다 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을 누구에 비교? 스티브 잡스. 감히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 뭐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한 10분 쉬고 2시 20분부터 또 한 조금만 하다가